할 때마다 이렇게 버전으로 표시를 하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IM 자료 리스트가 있고 JS 빌딩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초의 서류는 기존에 있던 IM 자료를 우선 베이직으로 깔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앞뒤는 거의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마음먹고 그 JS 빌딩 전송 매도 제안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리맥스는 미국 덴버에서 시작했는데 올해로 50주년 창립 50주년 된 부동산 프랜차이즈 회사고요. 전 세계 110여 개국에 지금 데이터가 약간 바뀌었는데 약 14만 4천 명 정도, 15만 명 정도의 에이전트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에는 2013년도에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차는 그 시스템하고 네트워크를 장착하고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지금 시스템을 장착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물건의 일반 현황을 보겠습니다. 사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건물은 중간에 여러 지목들이 병합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번지로 돼 있지만 전에는 조각이 난 번지를 아마 사장님이나 그 전에 합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179제곱미터의 면적을 갖고 있고요. 이 토지하고 건물을 봤을 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 한밤병원 사거리라는 거, 그게 굉장히 나중에 사업을 하시거나 임대를 들어오시는 분 또는 이 건물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업 건물로서 이 위치 포인트가 정확하다는 것은 굉장히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이점으로 나중에 판단을 하게 되죠. 건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단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서운하다고 하면 지하층이 없다는 거예요. 지하층이 만약에 주차장으로 건축이 됐다면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물입니다. 지적도입니다. 위성사진이고요. 대로변이 이게 8달러라고 하면 대부분 전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자, 여기부터 이제 물건의 밸류를 측정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밸류를 측정을 하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거래 날짜하고 거래월이죠. 거래 날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실거래가가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장님 취급하는 이 건물은 상가 오피스라서 KB 시세처럼 집합 건물처럼 시세가 따로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요걸 통계 잡았는데 이 건물은 신축이니까 당연히 매매가 없었죠. 그래서 주변 건물 중에서 가장 유사한 건물을 찾아봤습니다. 사장님 건물에서 약간 올라가면 한 150m쯤 올라가면 덕진중학교죠. 덕진중학교 초입에 있는 야옹화 땡땡땡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유사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토지도 160평이고 건물도 200평 정도 돼요. 연면적이. 그래서 이게 실제로 13억 3,800만 원에 2022년도 작년 2월에 실제 매매가 됐었습니다. 요거를 왜 제일 먼저 띄웠냐면 제가 처음에 이 건물 JS 빌딩의 건물의 매도가를 제안받았을 때 75억이라고 제가 사장님이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과연 75억의 가치가 있는지 여러 가지로 사실은 계산을 해봤는데 좀 차익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요 실거래가로 제가 해봤는데 이 실거래가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지금 토지하고 건물하고 여기 보시면 836만 3,637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계산했냐 얘네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총 시세 금액을 토지하고 건물하고 각각 한 다음에 평균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836만 원을 건물 면적하고 연면적하고 토지 면적, 대지 면적하고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40억 4천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상가의 시세를 볼 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뭐냐면 길 하나 사이로 또는 뭐 주차장 하나 사이로 그 건물의 총 매출이 수익 매출이 달라지거나 그거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러프하게 잡았는데 아까 저희가 있었던 JS 건물이 있었던 거리는 4개의 브랜드가 LG, 그다음에 전자랜드, 그다음에 원광대 한방병원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는 큰 사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야옹라의 건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1.5배 정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60억이 나왔습니다. 다시 볼게요. 요거를 보면 최근에 공시지가율을 저희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지금 2022년 기준 104만 6천 원. 이게 제곱미터당입니다. 가만히 3년 전 걸 보면은요, 97만 8,600원이잖아요. 약 10% 정도, 8만 원, 9만 원이니까 10% 정도 올랐고요. 10년 전을 보면, 대략 10%, 대략 25% 집가 상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하고 새 건물 매기기 위해서 건물에도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공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6월 1일 날 공시 예정인데요. 그 공시 예정이 위텍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그 세금이 측정되는 공시가가 얼마냐라고 봤을 때 토지는 12억 3,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은 이게 니은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18억 8천이 작년 거고요. 올해 추정가가 18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한 3천 몇백만 원이 더 떨어진 거예요. 지금 시세가.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시가 표준액이 떨어졌다면 시세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특히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공실률이 지금 전라북도가 17.6%인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물을 저희가 제조달 원가로 계산을 하는 방법인데 이건 뒤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실제로 공시지가하고 시가 표준액을 합한 물리적인 가격이 30억 8,9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요청한 가격은 75억입니다. 자, 위에 표가 좀 복잡하긴 한데 자세히 보시면 직전에 제가 제조달 원가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아마 사장님이 건축하실 당시에는 300만 원에서 350만 원 그 사이에 건축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는 평당 550만 원 정도 상가 건물 그 건축비가 든다고 표준가가 나와 있어서 550만 원으로 그 제조달 원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조달 원가 개념으로 잡으니까 건물값이 35억 6천이 나왔는데 지금 약 7년 정도 잠깐만요. 약 7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1년에 감가상각이 2%씩 그 감가상각을 해서 14%를 저희가 제하고 잔존가치를 계산하니까 아까 35억 6천만 원이 제조달 원가면 잔존가치는 잔존율, 잔가율을 곱해서 잔존가치는 30억 6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그 왼쪽 아래 토지를 다시 볼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주변에 매매가 일어났던 시세로 그 러프하게 잡았을 때 60억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그 계산상 나온 금액이니까 자세히 보시면, 토지는 공시지가가 있죠. 공시지가의 상대 비례율 1.55로 해서 나와 보니 19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건물을 옆으로 가시면, 아까 시가표준액 있었죠. 그 작년보다 우리가 떨어졌다는, 그걸로 했더니 30억 6천만 원. 그, 금액을 다 합하니까 기억하고 니은은 아까 장가율에서 나온 거고 디귿은 시가표준액의 상대 비례율을 곱해서 추정 건축 물가가 나온 거니까 두 가지가 더 나온 거죠. 총 세 개의 시세를 지금 제가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토지가액에다가 잔존가치를 더했더니 49억 7천. 두 번째는 토지가에다가 시가표준액의 추정가를 더했더니 49억 7천 패. 거의 유사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 50억짜리 건물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거고요. 저 밑에 화살표, 빨간 화살표 평균값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야옹아 그 건물 실제 거래가를 환산해서 잡았던 아주 러프하게 잡았던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62억이 굉장히 잘 쳐줘서 뭐라고 해야 되지? 후하게, 후하게. 후하게 해서도 62억이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이쯤 되면 이제 이제 법무주는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판단은 저희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근거는 밑에 보시면 시가표준액 실제로 밑에서 나오는 걸 제가 캡처해서 올렸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 보여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현재의 그 임대가 나가 있는 현황이에요. 사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1층은 1억에 945만 원, 2층, 3층, 4층은 리바트 혼자 쓰는데 3억에 900만 원, 그래서 4억 보증금 4억에 1,845만 원인데 지금 환산보증금 계산법으로 계산해보니까 22억 4천 정도 나와요. 근데 이 건물이 지금 현재로는 두 개의 브랜드가 들어와 있고 공실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 2, 3, 4층에 보면 이게 공실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걸 900만 원을 월세를 다 그냥 통으로 임대를 하신 건데 사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렇게 임대를 맞출 수가 있어요. 사실 애초에 그 건축물 대장을 보면 주변에 한방병원이 있어서 그런지 또는 뭐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어서 그런지 용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당연히 의원을 생각했으니까 1층은 소매점 약국이 들어가야 되겠고 2층, 3층은 의원, 4층은 사무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주변 시세에 임대를 맞춰본다고 치면 그때 당시는 그 금리가 굉장히 쌌기 때문에 월세를 많이 보증금을 적게 받고 월세를 많이 받고 싶어 했고요. 최근에는 거꾸로 됐죠. 월세를 좀 덜 받더라도 보증금이 지금 은행이자가 4.6% 정도, 5% 정도 되니까 어쨌거나 이건 그 건물의 임대는 그 수익률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증금은 직전거보다 4천만 원이 적지만 그 임대 월 수익이 2,700만 원이에요. 생각보다 850만 원 정도 많죠. 그렇게 해서 각각 그 분양 또는 각 임대를 재 임대를 다 맞춘다고 하면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긴 하지만 건물의 가치에 비해서 수익 환원율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임대 예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실제로 이게 작년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서울은 공실률 9.1, 그다음에 세종이 가장 심각하죠. 21.5%. 전북은 과연 얼마일까요? 17.4%입니다. 그러면 전주는 얼마나 될까요? 이게 지금 소규모 상가하고 중대형 상가하고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지하 1층에 지상 6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지금 통매각이 안 돼서 5년째 그 공실인 실제 그 혁신도시에 그런 건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분명히 수익률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자료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의 그 수익이 어느 정도,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임대를 다시 맞췄을 때 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현재 지금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평당 2,800만 원, 이제 2,800원의 관리비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계산을 저희가 해보니까 연간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2천만 49만 7,680원. 그리고 임대료는 2억 2,100만 140만 원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실제로 총소득은 24억 2억 4,1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사장님이 지금 20억 정도가 금융대출이라고 하셨고요. 금융대출은 저희가 여기 계산 잘못했네. 공실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실률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가 17.6%인데 전주는 조금 저희가 그 작게 잡았어요. 7%로 잡았는데 서울보다도 작게 잡았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7% 잡아보니까 상가 공실률이 지금 1,690만 원 정도, 1,70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는 브랜드가 들어가 있어서 공실률이 없다고 하지만 더 임대를 낼 수 있는데 못 내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손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영업소득은 그 관리비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공실률을 제했더니 2억 2,496만 4,843원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더 빼야 되는데 영업경비라는 게 있어요. 이 영업경비는 물론 이제 임대가 지금은 나가 있지만 뭐 제세 공과금까지 다 들어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를 서울 단가가 12,000원이래요. 평당. 그래서 이제 저희는 10,000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7,320만 원 정도가 영업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총 그 임대료를 받은 상태에서 영업비용, 공실률 다 제하니까 1억 5,100만 원 정도가 순이익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순영업소득인데요. 아까 저희가 지금 현재 4억 보증금을 갖고 있는 현재 상태의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순영업소득에서 보증금 뺀 이게 사장님이 만약에 75억을 계속 받겠다 하면 75억에서 보증금 4억을 빼는 거고요. 네, 우리가 현실가로 50억을 했다. 사실은 이 50억일 경우라고 써놓은 이유는 매수자를 위해서 나중에 제한하기 위해서 써놓은 건데 보시면 현재 사장님이 2.14%의 자본 환원율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시 20억의 그 대출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금융비용을 제하고 실제로 세제까지 다 제한 뒤에 수익 환원을 봤더니 2.71%. 그러니까 보통 3%, 4% 돼야 은행 이율보다 좀 더 받는 건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최소 3.5% 이상 나와야 투자 가치나 뭐 여러 가지가 될 거라고 보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한 달에 1,845만 원이 들어오니까 많이 남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재임대시. 아까 우리가 보증금을 3억 6천에 하되 임대를 2,700만 원까지 풀로 맞췄을 때 어떻게 되냐. 물론 여기도 공실률을 제가 제했습니다. 쭉 계산법은 똑같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 자본 환원율 보니까 당연히 순이익, 순영업소득이 많잖아요. 당연히 월세가 많으니까. 3.56, 아까 2.7이었잖아요. 2.14, 2.14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환원율은 2.71인데, 다시 계산은 이게 다시 재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3.56, 5.27까지. 물론 이건 75억을 받았을 때예요. 만약에 매수자하고 매도가 만약 5, 60억 정도 좀 조절이 된다면 이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3.56 또는 5.27, 이 숫자가 굉장히 희망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건물의 가치를 가지고 수익 환원법으로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이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원광대 한만병원 사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팔달로변에 있어서 이런 시설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전북대 인근에 있고요. 건물 또한 굉장히 깔끔합니다. 전면을 보시면 앞에서 보면 더 깔끔해요. 전면 통유리도 돼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에 그 가구를 전면에 배치해서 건물을 안 보이게 하는 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저 안에서 근무하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베란다가 돼 있죠. 그 주변 환경을 보니까 그 일단 그 신축 건물이고 굉장히 잘 지어진 건물이어서 뭐 딱히 단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소방이나 전기나 지금 현재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서
건물은 특이사항이, 하자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로변, 8달로, 한복병원 사거리, 굉장히 좋다. 그래서, 자, 시장 환경 분석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서는 저는, 약점만 한번 보겠습니다. 음, 현재 침구루 브랜드가 전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시몬스 누구나 우리나라에서 다 알고 있는 브랜드죠. 이마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안정되어 있는 그 임대료는 들어오는데 추가 임대료나 취익 수익 구조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전파가 잘 안 들어와서 안테나가 올라간다거나 추가적인 수익이 없는데 이걸 두 브랜드가 전층을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장점이면서 단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지금 매각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이제 새로운 매도를 맞출 때는 세 번째 회사 사옥이나 분소 분점 등의 오피스로 용도를 변경해서 매각 이후에 임대를 하면 수익 구조가 좋을 것이다라고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오피스가 더 상가 건물을 오피스나 숙박으로 바꾸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지역적으로 전북대가 가깝게 있고 병원이 인근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물건이나 물건 가치 밸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전속 계약에 대한 잠깐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리맥스 더 차는 아,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정확한 분석 그리고 빠른 나가다님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네. 어, 그 매도자가 원하고 매수자가 원하는 정확한 건물의 분석과 시장 분석을 통해서 원하는 만큼 빨리 매매를 성사시키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아주 큰 물건이고 아주 좋은 물건이라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그 요구를 다 성취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코리아에서만 해도, 리맥스 코리아만 해도 56개의 가맹사에 400여 명의 에이전트가 있고, 그 에이전트들이 전부 다 같은 시스템에서, 같은 포털에서 물건을 공유하고 잘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약과 달리 저희하고 전속 계약을 하시면 책임감 있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원하는 매매를 성사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속 매각과 비전속의 차이가 있는데요. 굉장히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게 원하는 니즈만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속 자문에 대한 제안을 해드리는데 우선 네 번째 칸의 비용 부담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한테 전속을 맡겨주시면 이렇게 그 전략을 짜서 마케팅 전략을 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 방금 말씀드린 전국 56개, 대한민국 56개 가맹사 400여 명의 에이전트가 공유하는 포털에 이 물건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물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그 온라인 투자 박람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주 물건이지만 서울에 있는 매수, 부산에 있는 매수, 그 매수를 거래하고 있는 에이전트가 그 물건을 공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좋은 조건으로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전주니까. 전북 지역 전 지역에 배포되고 있는 번영물 신문을 알고 계시죠? 번영물 신문사하고 저희하고 굉장히 그 MOU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실제로 지명 광고에도 전면 광고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 생활정보지에 수많은 주광고나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동영상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가 굳이 이렇게 그 광고에 힘을 실는 이유는 이 리맥스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선 오른쪽에 있는 저희 매매 현수막 걸개 현수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에 저희는 항상 저렇게 리맥스, 에드벌런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공동 디자인을 가지고 저렇게 외부 현수막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아마 왼쪽 거 같은 경우는 한 6, 7, 8m에 5m 정도 되는 큰 대형 걸개 현수막일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 리맥스의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저분하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그래서 누가 봐도 저 건물이 그리고 저 회사가 저 건물이 굉장히 좋은 건물이구나. 어, 아이씨. 그래서 건물의 외벽에 대형 걸개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며 두 번째는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SNS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그중에서도 유튜브는 실제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유통을 시키는데요. 잠깐 저희가 갖고 있는 물건의 유튜브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블로그가 돼 있고요. 특히 저희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홍보하고 있으며, 이 블로그나 유튜브는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35,000의 뉴스레터가 나갑니다. 저희 고객들이 있고, 그 고객들에게 주기적으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리맥스의 네트워크, 리맥스의 포털 시스템,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전주 번영로와, 그리고 자체 개발한 유튜브, 블로그, SNS를 통해서 사장님의 물건을 홍보하여 매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더천의 강점을 말씀드리고 PT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맥스 더차는 물건에 대한 정확한 매수 가격, 물건의 밸류를 정확하게 분석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찾아가서 실제 시세 또는 그 건물의 가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업 건물이기 때문에 도로 하나 갖고 하나의 요인 때문에라도 매출 또는 그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예상을 하고요. 저희들 에이전트 간의 코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전문화되어 있는 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안에서도 TF를 만들어서 팀워크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힘들이 모아져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저희한테는 창의성이 있습니다. 개성이 있고요. 도전정신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전속 계약을 맡겨주신다면 기간 내에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봤어요. 건물주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내가 75억을 요구하는 이유는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 사장님 75억을 굳이 고집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라고 먼저 좀 그걸 니즈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딱딱해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셔야 돼. 이런 큰 건물 진짜 갖고 계시니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런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처음에 하셔야 될 것 같고, 내 건물주 입장이라면 이렇게 큰 물건 매수자를 어떻게 구할까 이놈들이 이렇게 그게 가장 큰 궁금증일 것 같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 답이 뭘로 가야 되냐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75억짜리 거의 5, 60억짜리를 이 사람들 어떻게 구할까 답을 좀 우리가 물어보면 할 그 답안 몇 개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 현수막 거는 게 우리가 매물 내는데 현수막이 굉장히 그 좋은 마케팅이지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 입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매각 건물이라는 게 임차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건물 가치를 분석하실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디테일한 거 아주 좋아요. 내가 보기에도 아주 좋아. 근데 건물주가 가장 관심하는 것만 두껍게 색깔을 칠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총소득, 총소득, 경비는 이 정도, 당신의 유효소득은 얼마 이렇게 한 세네 개로 색깔 딱지해서 다른 건 뭐 무슨 자본 한원료 이런 거는 우리는 우리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한다라고 넣긴 하지만 자네들은 알지도 건물주들은 솔직히 잘 개념 모르고 하니까 딱 눈에 띌 수 있게 그 부분만 색깔을 좀 진하게 칠해서 딱 이때가 이 정도 소득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그 부분 색깔 칠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만이 전속으로 이거를 매매시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네트워킹이 있고, 다만 이 지역이 경기장 재건축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종합경기장. 있어. 예, 그걸 넣어서 이 매물은 전주에서도 소화할 수 있지만 전국에서도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매물일 거다. 우리 전국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매도자 입장이니까. 그 매도자 입장이니까. 이거는 물건이 커서 일반 중개인들은 감당하기 어렵다. 우리처럼 전 세계 유리 중개인만이 전국적인 투자자들, 특히 여기는 경기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자산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 홍보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좀 하면 좋을 것 그 같고. 얘기가 제일 와닿은 게 뭐냐면 이거를 전주에 있는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이 사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투자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돈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물건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 근데 우리가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 아까 그 계산했던 분석 자료를 음. 뺄 것 같아. 네? 뺄 것 같다고요. 바꿀 것 같다고요? 뺄 것 같다고. 뺄 것 이게- 같다고요? 왜냐면 75억이라는 거에 꽂혀가지고 예, 진짜 75억이 나오는지를 계속 계산을 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계산법이 좀 중요하진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제한을 한 니즈를 좀 해야 다음에, 돼. 예. 이제 전속 제한 계약은 이 75억까지 안 알려줘도 한번 해봐. 그럼 니들이 한번 팔아봐.가 제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원래 그 계약이 끝난 뒤에는 예, 전속 용역 계약 6개월 동안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6개월 동안 그 월 1회 이상 전속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렇죠. 올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물건하고 실제 시장 분석이 다시 해야 되겠죠. 디테일하게. 그 그렇죠. 다음에 그렇죠. 두 번째 제일 먼저 했던 그 홍보 활동을 뭘 했는지, 예, 그렇죠. 말한 그 온라인 박람회나 리서치에 등재가 됐는지 이런 걸 음. 가지고 첫 번째 보고서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전속 계약하고 일반 계약하고 일반 부동산하고 다른 이유가 그런 데서 서비스를 받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얘네들 진짜 이런 전속 계약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저 보고서가 필요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 계산했던 이 페이지는 전속 보고서 안에 들어가야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 처음에 저한테 얘기했을 때 55억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음. 근데 갑자기 그러면 희망가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75억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75억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볼 때 50억에서 60억 사이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매도를 굳이 그걸 가지고 그렇지. 처음에는 신랑이 할 필요는 없죠. 예.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 매수 의향서가 들어온다거나 의향 있는 매수자를 찾게 되면 그때 이제 가격 흥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 그렇지.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매수자들도 조금 그렇게 깎아야 될 것 생각할 같다. 거다. 그리고 매수한테는 니들이 지금 이걸 사면 이런 수익률이 오는데 사실 주변에 이런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게 있다. 개발 호재가 있다. 그래서 투자로서 굉장히 용이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다. 현수막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 소량의 몽펠리에가 그 야외 미팅홀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5월까지 예식 손님하고 그 칠순잔치, 돌잔치가 예약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적인 사정으로 매매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까 50억 해가지고 번영로 광고를 냈잖아요. 효과가 있었나 봐. 바로 전화가 왔어요.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실에 맞는 제안인 것 같아요. 건물 같은 현수막은. 그리고 매수자 구하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니들이 진짜 팔 수 있냐? 어디다 팔래? 이런 의문점인 거잖아요. 그러죠. 가장 그게 궁금해. 그렇지. 야, 니네들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니들이 그런 그 데이터가 있고 그런 네트워크가 있어? 그러면 내가 한번 맡겨볼게. 이렇게 니들을 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도시 건물 중에 이사님 멘트 중에 좀, 이건 괜찮다 하는 게, 이 건물의 가치를 올려줄 방법 같은 거를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때 기관이 들어온다거나, 매수자든 매수자든,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거든요.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아무리 팔려고 내놨지만, 그래서, 이 사람도 건물 가치까지 올릴 수 있는 전문가구나. 이런 느낌도 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 건물 가치도 생각을 하는 좀 확실히 전문가 냄새가 나는구나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거든요. 저는 그 기분을 매수자한테 하는 거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게 그때는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그게 들어갔을 때 이번 좀 빠져가지고 좀 다른 이유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75억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소통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리포트를 작성하는 사람은 딱 그것만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하루 종일 계산만 했어. 네. 저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